얼굴 전체적으로 주름 관리가 잘 되신 분들도 눈가주름하고 눈밑주름이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목주름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처럼 저 목주름 관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. 눈 주변 피부의 이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. 이 눈가랑 눈밑 조직은 첫 번째 신체의 피부 중에서 가장 얇죠. 그리고 두 번째 또 평생을 움직이고 평생 써야 돼요. 깜빡거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. 세 번째, 피지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라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어요. 이런 이유들 때문에 눈가와 눈밑은 주름이 잘 생기고 또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표정주름뿐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실금처럼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두 번째 잔주름도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눈밑주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왜 생기는지 알아야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 있겠죠? 자, 눈밑주름은 피부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 감소가 생기고 그 피부의 탄력도도 그 감소 때문에 더 안 좋아지죠. 그 눈밑주름의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병원마다 다르거든요. 부위별 명칭이 헷갈려서 항상 결제할 때 조금 애먹는 그 경우가 있어요. 이 피부 노화로 인한 눈 밑에 잔주름도 있는데 이 눈 밑에 눈물꼬랑 여기 있죠. 여기가 깊은 경우에도 눈밑주름이 심해 보이고 또 눈밑 지방이 돌출이 돼 있는 분들이 위아래로 또 눈밑에 주름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건조하고 다크서클처럼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도 눈밑주름이 좀 심해 보이죠. 이번 영상에서는 눈밑주름은 피부 노화로 인한 눈밑에 실금처럼 보이는 얘네들 있죠. 얘네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한 다른 눈밑주름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들을 제외하면 눈밑주름은 첫 번째, 눈 안쪽에 이 세로 방향의 주름, 두 번째, 눈 밑쪽의 주름, 가로 또는 사선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가 눈가 주름이에요. 여기 연결되는 부위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눈가 주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눈가주름은 요 끝에 이렇게 생기는 모양에 따라서 까마귀 밝았다고 해서 까마귀 주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눈 주변에 눈 둘레근이라고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이 좀 각기 다르죠. 근육을 쓰는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부분들도 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뻗는 형태, 아래쪽으로 뻗는 형태, 위아래로 다 같이 이렇게 뻗는 형태 등 되게 다양합니다. 눈가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사람이 웃는 인상도 주고 또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규정하지 않는 게 추세였어요. 하지만 인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려워 보이는 게 낫지 인상은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거는 별로잖아요. 그래서 눈가와 눈밑주름을 꽉 잡아야 되는데요.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예요. 잘 웃어서 생긴 표정주름, 그러니까 즉 이 눈의 둘레근이 수축해서 생기는 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화한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잔주름은 최대한 예방하는 게 좋겠죠. 이 얼굴에 주름 한번 생기면 그걸로 끝이에요. 아무리 좋은 피부 부스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막 부어 발라도 안 됩니다.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 보습,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. 첫 번째 보습을 살펴보면 얼굴 중에 특정 부위만 보습이 더 잘해주세요. 이런 거 있죠. 그게 뭐죠? 그렇죠. 아이크림이에요.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름칠을 알아서 자기가 생산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발라줘야 됩니다. 아이크림을 올바르게 바르기 위해서는 살짝 이렇게 탭탭탭 두들겨주는 게 좋은데 피아노 치듯이 손가락으로 혈관 흐름과 림프관 흐름을 원활하게도 도와주고 또 이 아이크림의 흡수 자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자꾸 문지르거나 이렇게 여기다 자극을 주면 이게 흡수시키기보다도 거의 내 손에 다 그 비싼 아이크림이 다 묻어나거나 아니면 이 피부를 자꾸 자극을 해서 피부가 더 노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그 아이크림이 꼭 아이크림일 필요는 없어요. 왜 우리 한동안 그 바세린 바르는 거 막 되게 유행했었잖아요. 바세린이든 뭐든 이렇게 좀 기름기 많은 거.
이 잘 날아가지 않은 애들, 이런 애들을 눈가에 수시로 발라주세요. 일단은 얘네가 건조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종이 구겨진 것 마냥 구겨져 버리면 끝이거든요. 근데 여기다 계속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겠어요? 기름 중에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이 구겨지는 게 좀 한계도 있고, 여기가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덩거리면 마찰도 좀 덜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외선 크림이에요. 자외선 크림은 꼭 발라줘야 됩니다. 우리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서 다 경험해 봤죠? 이거 반사돼갖고 눈에 김이 죽은 게 더 많이 생기고 막 그랬던 거. 그리고 마스크 쓴다고 선크림 등한시했다가 얼굴 다 막 뒤집어지고. 자, 햇빛이 뜨거운 곳에서는 그리고 선글라스도 꼭 써주세요. 이제 다음으로 눈가주름과 눈밑주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피부과적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당연히 보톡스죠. 눈가 주름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보톡스예요. 치료라기보다도 이미 길이 난 곳을 꽉 붙들어 주거나 더 거기 주름이 넓어지지 않게, 아니면 주름이 생기는 부위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. 얼굴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근육을 다 그냥 이렇게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죠. 못 움직이게. 어렸을 때부터. 어렸을 때 맞았어야 돼. 자, 그래서 너그러워하는 인상을 가지기 원하는 분들은 과도하게 눈매를 교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표정 주름이 어느 정도 제압이 돼야지 이 반복적인 눈 주변의 움직임이라던가 입가라든지 얘네들의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어요. 자, 표정 주름이 심한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세게 잡아줘야 돼요. 특히 미간 같은 경우는 미간에 인상 이거 있으면 인상이 뭐 아무리 온화해 보이고 싶어도 불가능하죠. 그리고 까마귀발 형태인 눈가주름과 눈밑주름에서 앞에서 설명한 그 첫 번째인 눈 안쪽에 세로주름하고 세 번째 눈가주름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, 이 두 번째 눈밑 여기 있죠. 여기 한번 금이 가거나 사선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눈밑은 또 여기 선이 굵기 때문에 보톡스로 잡으면 잡혀요. 근데 여기는 주름 보톡스, 더마톡신 같은 걸로 이렇게 잘게 잡아주지 않으면 다 퍼져요. 그래서 피부 진피층의 농도가 낮은 보톡스를 눈 주변에 이렇게 퍼뜨듯이 놔주잖아요. 그래서 잔주름과 함께 표정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죠.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우리 아이 서머지 고주파입니다. 서머지는 단극성 고주파 시술이죠.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고, 또 아이 서머지 시술은 눈 윗꺼풀과 눈가, 눈밑 모두 다 들어가는데 이 부위는 눈과 매우 가까운 부위라서 얼굴 전체를 다 할 때보다 더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이 아이 서머지의 경우는 일반 서머지 팁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 전용 팁을 사용하게 돼요. 미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. 그리고 눈을 포함할 아이섀도도 착용하고 시술해줘야 돼요. 눈 주위에는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라서 이렇게 드물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, 또 숙련도가 높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세 번째, 아이 울세라입니다. 울세라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인데, 근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을 일회성으로 그치고 나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얘네들은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걸로 얼굴의 아랫부분과 여기, 그다음 목 주위 치료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눈가주름하고 눈밑주름에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울세라 팁 중에서 가장 열 응고점이 얕게 생기는 팁을 적중히 활용해주면 눈밑과 눈가주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눈밑과 눈가주름뿐 아니라 추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, 첫 번째는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눈을 크게 뜨는 이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죠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눈꺼풀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그때 울세라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. 실제로 2009년도에 울세라는 이 눈썹 거상술로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장비입니다. 이 효과는 눈썹 위쪽과 여기, 그다음에 이마, 여기 시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, 미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눈을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뜰 수 있어서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눈매 교정 효과도 있다고 해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, 아이백이라고 불리는 눈밑 지방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있대요. 눈밑 지방은 이게 노화에 의해서 주름도 잘 생기지만 또 여기 눈밑 아래 지방을 둘러싼 막이 막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.
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면서 아이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아이백이 불룩하게 나온 경우에 사람이 항상 힘이 없고 피곤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와 같은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, 또 수술에 거부감이 있거나 자연스러운 교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울세라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리쥬란 힐러예요. 리쥬란 힐러 I가 또 새로 나왔죠. 옛날에 나왔죠. 리쥬란 힐러는 연화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. 인체적 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, 또 열에 매우 안정적이고 이물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, 또 그런 되게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눈가주름이나 눈밑용 주름에 나온 리쥬란 힐러 I의 경우에는 잘 펴지지 않아서 눈을 이렇게 밑쪽으로 뭉침없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눈밑 잔주름과 피부톤, 피부결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눈밑주름과 눈가주름이 무엇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,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